1-1 문항 봐봐. 가에서는 붕당 정치, 나에서는 정치적 양극화를 이야기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자, 제시문 한번 가볼까? 가에서는 붕당 정치가 왜 조선에 와서는 이렇게 심각하고 아주 지극히 크고 지극히 오래되고 지극히 말하기 어렵다고 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글이야. 자, 원래 이 붕당 정치는 제시문 내용에 따르면 이 붕당 정치는 과거 중국으로부터 기원이 됐는데 아주 오래됐단 말이야. 그런데 중국의 붕당 정치는 조선의 현실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그 일종의 사악함과 정의로움 아니면 역과 수은이라는 분별의 뜻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론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선의 붕당 정치는 심각한 폐해를 갖다 줬어. 그러면서 원인으로 첫 번째 도학을 너무 중시했다. 이 도학을 중시하는 건 좋은데 여기는 그것을 이용한 사적 욕심을 도덕적 학문에서 배워서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적 욕심을 이기는 것은 도덕적 학문을 배워서 가능한 거지 권력투쟁이나 세력 때문에 두려워서 사적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도학을 지나치게 중시했다. 이 얘기는 붕당 정치의 폐해가 그것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명분과 의리를 지나치게 숭상했다. 그러니까 붕당 싸움이 일어나면 자기 편은 군자고 배척할 사람은 소인 취급을 하고요.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 조상까지 들먹거리면서 니들은 오랑캐라고 몰아붙이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어질지 못함이 심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폐해가 붕당 정치에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제시문은 정치의 양극화에 대한 미국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원인을 고찰하고 있다. 자, 그럼 미국의 정치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양극화는 양당제가 딱 확립되면서부터 시작됐는데 문제는 시민사회가 심각하게 분열 양상을 빚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은 엄청나게 심각해. 이유가 뭘까? 그랬다면 봐봐. 과거에는 시민사회를 분열시킬 만큼의 아주 심각성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정치적인 어떤 시민 덕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경쟁자지만 인정하는 이런 태도가 있었단 말이야. 그게 결국은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동체, 결사체가 쇠퇴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사회자본이 부식되기 시작했단 말이야. 사회자본이라는 것은 경제자본하고 다르게 뭐 이념이나 아니면 주장이나 뭐 이런 결사체를 얘기하는 거야. 시민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회적 자본이 부식되면서 개인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야. 개인의 어떤 분열이 시작됐단 말이지. 그리고 그 분열은 네트워크, 즉 네트워크라는 게 SNS 같은 소셜미디어의 영향 때문에 점점 더 양극화로 되어 갔다. 문제는 이 정치적 양극화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아예 이런 정서적 양극화까지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정서적 양극화는 정치 분야 말고 사회 전반에 극단성을 띠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의 정치적 양극화가 완전히 고착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치적 양극화의 정치 환경에서는 상대방의 정당은 악마화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까지 극단적으로 보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SNS의 발전은 선거운동원인 것처럼 자신들을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짜뉴스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낸단 말이야. 공유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짜뉴스가 무식해서 무지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의미 부여를 한 결과 그렇게 가짜뉴스의 양산이 벌어졌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중요한 거, 이 붕당하고 정치적 양극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럼 붕당 정치하고 정치적 양극화의 공통점, 차이점을 한번 볼까? 먼저 공통점. 얘네들은 쉽게 얘기하면 극한의 대립을 갖고 있어. 극한 대립.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극한적 대립 상황.
그리고 스스로 자기 정당과 상대 정당으로 나누지요. 자기 편과 상대편으로 나눈다고.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도 마찬가지고. 친구가 아니면 적. 상대파는 무조건 열등한 존재, 악인이며 아까 얘기했던 붕당 정치에서도 조상까지 오랑캐라고 할 정도로 극단성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두 붕당 정치와 정치적 양극화의 공통점은 바로 극한적 대립이다. 극단성이다. 두 개가 공통점이야. 자, 상대방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리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여기는 거, 이런 게 붕당 정치와 정치적 양극화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차이점도 존재하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자, 붕당 정치는 주체가 누구냐면 도학자라고 해서 도학자가 주체가 되는 거고요. 정치적 양극화는 일반 시민이 양극화의 주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도학자가 추구하는 붕당 싸움, 이거는 엘리트 도학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정치적 양극화는 일반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치 영역에서만 해당되는 게 붕당 정치야. 그런데 이 정치적 양극화는 정치적 영역을 물론이고 그것에서 정서적 양극화까지 확대 발전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정치 분야가 아니라 그 이후에 사회 전반에 걸친 정서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 그다음에 그래서 밑에 보면 표2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나왔던 붕당 정치하고 정치적 양극화 그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자, 아주 강하죠. 매우 많다고 아이디어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지지하는 거,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당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상대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깎아내리죠. 자, 상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없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했다. 여기서 보면 공화당이 더 졸렬한 인간들이라고 나왔지, 그지? 상대방을 더 몰아붙이니까. 뭐 거기서 거기지만. 자, 이런 면에서 이 표 1에 나타난 건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의 정당별 각 정당의 태도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상대 정당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이게 결국은 아까 나왔던 정치적 양극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다음 그림 1로 볼까? 자, 그림 1에서 보면 미국인의 매체별 뉴스 이용률, 자, 정치적 양극화로 발전한 그 미국의 매체별 뉴스 이용이라고 했으니까, 뉴스가 이제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고 뭐 정치적 신념을 굳히고 뭐 이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TV라든지 종이신문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의미의 매체에서 소셜미디어, SNS로 넘어갔잖아, 비중이. 이 SNS가 결국 정치적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 심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여기서 해석을 전통적 매체인 신문 혹은 TV 이용은 점점 하향 곡선을 가지고 있지만 SNS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게 그 차이를 설명한 거야. 얘네들이 이제 디지털 기반의 소셜 미디어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정치적 양극화를 만들고 자신의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상대 정당을 비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바로 매체의 변화. 그리고 위에서 말한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좀 20세기 후반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 정치문화 같은 사회적 자본이 부식됐다. 그게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민 덕성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열성적 지지자, 개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야. 그런데 SNS를 통해서 더욱 활발한 활동,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고, 상대 정당에 대해서 악마하고 다 경쟁 상대고 없어져야 될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소셜 미디어가
영향을 미친 부분은 뭘까? 그러면 다제시문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나다를 통해 설명을 하는데 이 다제시문에 나온 게 필터 버블이라고 나오지, 그지? 필터 버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혹은 자기가 원하는 선별된 정보만을 계속해서 노출되니까 그걸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소셜 미디어가 미친 것은 바로 필터 버블이다. 자, 이런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필요한 정보, 선택된 정보, 선택하려는 정보, 이런 것들만 채택하면서 극단화되고 편파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원인을 해석할 수 있다. 필터 버블을 통해서 정치 성향이 자기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만 노출되니까 그 성향 때문에 극단화됐다라고 영향의 원인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그림 1이란 말이야. 알았어? 자, 그럼 소셜미디어 뉴스에 따른 필터 버블의 결과 정치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까지 상대, 정책 성향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심화됐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1-1과 1-2를 모두 포함한 내용이었어. 알았어? 예시답을 한번 보자. 붕당 싸움하고 정치 양극화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먼저 가하고 나에 나와 있는 붕당 싸움하고 정치 양극화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거. 정치적인 당파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극단적인 대립 구도를 갖는다는 점이 일단은 공통점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정파, 정당만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상대 정당 혹은 상대 정파는 열등한 대상으로까지 여기는 점도 공통점에 해당된다. 유사하다. 자기만 옳다. 상대방은 말이 안 된다. 배척하는 거지, 그지? 이거는 두 가지는 모두 붕당 싸움이건 정치적 양극화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붕당 싸움하고 정치적 양극화의 차이점 뭐냐? 먼저 주체면에서 따져보면, 그 다음에 영향력의 범위 이런 걸 따져보면 차이를 보인단 말이야. 먼저 붕당 싸움의 주체는 도학자가 주도한단 말이지. 하지만 정치적 양극화의 주체는 일반 시민으로까지 확대됐단 말이야. 이건 뭐 대중정치, 민주정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정치적 양극화가 훨씬 더 큰 영역이라고 보면 돼. 자, 그리고 붕당 싸움은 정치 영역 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력투쟁, 상대 정당과의 싸움 뭐 이런 것에 의한 전개가 이루어지지만 정치 양극화는 비정치적인 사회적 영역까지 확산돼. 그러니까 정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영역까지 확대되니까 정당을 지지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정서적 양극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범위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딱 정치만 해당되는 건 붕당 싸움. 정치 영역에서 출발했지만 사회 전반적인 영역의 정서적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건 정치 양극화다.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자, 한번 확인을 해봐.